이야기, 짙은 숲의 덮개 사이로 해가 간신히 스며들어 잃어버린 숲을 춤추는 그림자들의 미로로 만들었다. 금발머리 댕기를 찰랑거리며 발걸음에 맞춰 깡총거리는 클라는 선을 넘어서 숲속 깊이 들어갔다. 할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경고했다. 닿는 호라살과로 절대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클라라야. 그 숲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삼켜버린다. 그러나 8살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단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혹적이었다. 부채 아래 바삭거리는 낙엽으로 덮인 땅,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 축축한 흙과 이끼 냄새. 그러다가 길이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클라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 클라는 시작되는 두려움보다 자신을 더 설득하려는 용기로 생각했다. 그냥 계속 가면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숲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나무들은 침묵하는 거인처럼 솟아있었고 그들의 가지들은 서로 얽혀 햇빛을 거의 차단하는 어두운 둥근 천장을 형성했다. 침묵은 뚜렷해졌고 무거운 침묵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싣고 가는 듯한 바람의 속삭임에 의해서만 깨졌다. 그때 그녀는 그것들을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의 변덕스러운 형태라고 생각했다. 나무 뿌리의 매듭, 나무의 기형. 그러나 더 많이 볼수록 더 분명해졌다. 뿌리가 꼬이고 얽혀 얼굴을 암시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움푹 들어간 눈, 꽉 다문 입, 비뚤어진 코, 나무에 새겨진 기괴한 얼굴들이 침묵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클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특히 큰 뿌리에 다가갔는데 그 얼굴은 마치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잎들이 그녀 주위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낮은 웅얼거림, 뿌리 자체에서 나오는 듯한 속삭임. 닿는 호라살과로 마침표. 잊혀진, 갇힌. 클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다가 다른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얼굴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있는 듯 그 표정이 강렬해지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숲은 그녀의 탈출에 반대하는 것 같았다. 가지들은 앙상한 팔처럼 뻗어 그녀를 잡으려고 했다. 뿌리는 꼬인 뱀처럼 땅에서 솟아올라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녀는 더욱 복잡한 나무와 그림자의 미로로 인도되었다. 속삭임은 더 커지고 더 분명해졌다. 이제 그녀는 단어, 이름을 구별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 닿는 호라살과로 마침표. 소피아, 다니엘.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닿는 호라살과로 마침표.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맹렬하게 뛰었다. 뿌리의 얼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절망의 침묵 속에서 입을 벌리고 그녀에게 뻗어오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서 새의 노랫소리처럼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끔찍할 정도로 불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닿는 호라살과로 우리와 함께 있어, 클라라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야. 여기, 잃어버린 숲에는 항상 한 명 더 들어갈 자리가 있어. 클라는 비명을 질렀다. 숲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슴 아픈 비명. 그녀는 뿌리와 바위에 손과 무릎을 긁히며 넘어지며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얼굴들은 항상 그녀의 주변 시야에 나타나면서 그녀를 따라왔다. 갑자기 그녀는 빈터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더 늙고 더 웅장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그 뿌리는 두껍고 꼬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새겨진 클라라가 본 적이 없는 가장 끔찍한 얼굴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 소녀들의 얼굴, 노인들의 얼굴, 모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무 줄기에는 덩굴로 만든 그네가 매달려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클라는 그네로 다가갔다. 마음속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끈질겨졌다. 닿는 호라살과로 타봐, 클라라야. 딱 한 번만. 넌 정말 좋아할 거야.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거야. 클라는 순종하려는 유혹을 느끼며 손을 뻗었다. 그때 그녀는 그네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덩굴 중 하나에 매달린 작고 빛나는 것. 그것은 브로치였는데 할머니가 항상 착용하던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다. 브로치를 보자 클라라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잃어버린 세상과의 기억, 연결.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 갓 구운 쿠키 냄새, 집의 안전을 기억했다. 클라는 반항적인 외침과 함께 그네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나비 브로치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마음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녀는 폐가 아프고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침내 그녀는 지치고 겁에 질린 채 나무 아래에 쓰러졌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속삭임은 멈췄다. 얼굴들은 더 이상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더 이상 억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해가 잎 사이로 스며들어 숲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숲의 심장부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자리에 가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힘들게 일어나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클라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뿌리에 있는 얼굴들, 잃어버린 이름들의 속삭임, 고대하고 악한 무언가에 의해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작은 나비처럼 빛을 내며 당신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가 단지 이야기일 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경고일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